D37. 네, 37일 남았습니다. 지금 커다란 창고에 세종문화회관 미술관과 같은 사이즈의 세트를 짓고 여기서 한 달 이상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세트장입니다. 세종문화회관 미술관과 똑같은 사이즈로 세트를 지어서 여기서 리허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 커다란 규모의 전시를 도면과 사진으로 100명 정도의 각 담당자들과 얘기를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커다란 창고를 찾고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미술관과 같은 사이즈의 실물 세트를 짓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DP를 하고 그 다음에 연극팀도 여기서 리허설을 하기로 한 거죠. 여기는 제가 쓰는 이젤이 그대로 와 있고요. 이 이젤은 참 오랫동안 쓴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쓰던 거라서 굉장히 손에 익고 눈에 익어서 참 좋네요. 이거 붓을 쓰다가 어디 내려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좀 조악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내 그림은 어떻게 보여져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살아왔고 공부하고 한참 동안 일해왔던 핵심을 전시의 방식으로 적용하면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되게 간단한 방식입니다. 연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 와서는 전시를 본다가 아니고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전시를 보는 것과 연극을 보는 게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몰입감은 연극에 좀 더 있죠. 생각하고 느끼는 힘은 전시에 좀 더 있는 편이죠.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혼합시켜서 이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전체가 작업실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초대받고 어떻게 들어와서 무엇부터 보면서 뭘 보고 뭐를 느껴야 되는가, 이런 한번 가정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이 전시 겸 연극은 작가가 어딜 가거나 부재하거나 잠이 들었거나 외출했을 때 여기에 정령들이 살아나서 움직인다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둑어둑하고 그 다음에 작업실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 도입 부분이 그림이 거의 없는 채로 작업실의 모습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아마 관객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조금 의아하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시인가? 여기가 어디지? 그렇죠. 여기가 어디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신다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작업실에 우리나라에도 주황신, 하다못해 화장실에도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처럼 작업실에 정령이 있다. 캔버스에 정령이 있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 재밌는 것 같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잘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약간 확신이 안 서는 불안감도 있었고, 저희가 연습할 때 좀 모두가 좀 혼란을 겪고 알 것 같다가 또 모르겠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좀 반복을 했는데, 흔한 연극의 방식을 익숙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강박과 조급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이거는 긴 연극이고 관객이 왜 그럴까 왜 저럴까 뭘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상력이 발동해야지만 재밌는 연극이 돼. 광대들이 있음으로써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여기는 어디야? 라고 이렇게 감각이 넓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질문이 막 생기는 거지. 파격적인 연극이야. 흥미가 한번 일어나면은 그 흥미 끝을 보기 위해서 자꾸만 질문이 넓혀질 수밖에 없지. 상당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싶었냐 하면 우리가 전시장에 가서 작품들을
대한다라는 공식을 좀 깨고 거기에 어떤 시선들이 작용을 하는 다층적인 방식을 구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본다라는 장르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재밌는 방식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경험을 한다라는 그런 방식, 이머시브의 방식들이 전시에서는 구사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작업실이라면 이 작업실에 관객분들이 들어와서 오로지 앉아서 지켜보는 게 아니고 몰입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요. 보통은 흰 벽면에 그림이 걸려서 보여지게 되는데 저의 작업실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 구현을 하려면 가장 크게 보이는 면적에 해당하는 벽이 무엇이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어떤 느낌을 줘야 되겠느냐가 가장 큰 숙제였고 한 달 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유로폼이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고요. 시스템 벽에 이렇게 붙이는 것도 처음이시거든요. 그 업자들도 시공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철근 세우고 철근 이제 양쪽에 아까 말씀드린 타일을 걸고. 사실은 거푸집입니다. 예전 말로 하면 거푸집입니다. 콘크리트 벽을 만들기 위한 거푸집을 요즘 유로폼이라고 하는데, 유로폼을 이 벽에다 붙이면 어떨까?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고 이걸 가능할지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어떤 설계 방향들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우리의 위치와 주거 환경, 그 다음에 도시의 구획들, 이것과 저것,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보다 더 견고한 게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것저것을 나누는 굉장한 강력한 구조물이지요.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개념들, 미술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 의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짓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요. 거기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방식을,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콘크리트 같은 개념들이 아니고 이 개념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어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콘크리트가 밀려 들어오는, 콘크리트가 부어지기 일보 직전의 어떤 상태, 여기에 어떤 균열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콘크리트가 쏟아지고 밀려 들어와서 굳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됐어요. 그리고 관객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혹시라도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처음에 유로폼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무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양중에서 현장에 발입하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두 번째가 냄새였습니다. 이 유로폼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사용할 때 많은 기름칠을 합니다. 합판에 기름칠이 오래도록 먹기 때문에 이게 내부 공간에 들어갔을 때 이 냄새나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한 끝에 중고 유로폼을 합판 교체를 막 하고 기름칠을 하지 않은 중고 유로폼을 사자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유로폼을 뒤집어서 이렇게 색을 칠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빨간색, 파란색, 흰색 이렇게 칠하면서 보니까 또 나름 그 투박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네.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바꾸면은 뭐 확 달라질 수 있다. 뭐 그 생각도 하면서 즐거웠죠. 그림은 벽에 걸리고 벽은 그림을 데코레이션하는 장치인데 벽 자체가 작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어떤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까지 없었던 아주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시선이 드러나는 그런 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페인팅 작업이요, 오래 걸렸고요. 이 안에 벽들이 약 한 100여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내 이름도 써 있네요. 사실 제가 지금 벽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벽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체를 작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벽을 포함해서 이틀 안에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직 설치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이거 이틀 만에 세종미술관 400평 벽에다가 설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사진이 시작했고요. 마지막 최종 점검을 미술관에 갔을 때도 좀 언쟁도 높아지고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여기 지금 유로폼 먼지는 고정만 견고하게 해주시고 넘어진 사고만 없으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안전 현장에도 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세종미술관과 똑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임시 시스템 비계를 설치해서 시스템 비계 동반 철거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면 연락을 주시는데 우리가 사전 승인을 못 받았다면은 저희들 입장에서 1톤 트럭 뭐 20대라도 섭외해가지고 싣고 위로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벌 수 있다면은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만 해도 우리한테 시간이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기 벽에 유럽품 설치하는 것만 해도 우리 하루 반 갖고 와 저희 때문에 오프닝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제 걱정은 지금. 될 거지만 여기 지금 오늘 여기 현장 봤을 때 완전 다르죠. 한정된 시간에 입고가 되어야 되고 붙여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림이 들어와야 되니까 전시는 내일 모레 당장 된다고 하고 이제는 지금 물러설 데가 없다. 정말 선생님 작품 중에 투우사란 작품이나 글 보면 내가 카메라 앞에 섰을 때 투우사하고 똑같은 마음이라는 좀 글들이 있는데 저희 또한 이거 진짜 이틀 안에 해내지 못하면 방법이 없구나라는 지금 저희가 약 한 40명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장에 투입될 겁니다. 이틀 만에 끝내기 위해서 운반팀 운반팀대로 할 거고 설치팀은 설치팀대로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불가능하진 않을 거라 보고 또 하고 나면 그만큼 또 희열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이제 리허설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데 너무 힘든 작업이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 연기를 하면서 쓰러져 가면서도 표현을 했고 그 표현을 하면서 보시는 분들한테 내가 진심으로 표현한 무엇이 가서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런 생각이었는데 마치 제가 투우를 하고 있다는 투우사는 소를 상대로 투우를 하지만 저는 표현을 상대로 투우를 하고 있다는 그것도 절벽 끝에서 투우를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든 생각은 뭐냐 하면 표현을 매번 결정해야 되고 심각하게 표현과 대결을 해야 되는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에 있게 되는 걸까? 그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표현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술가들의 얼굴을 그리고 피나바우시를 그리고 춤을 그리고 사과를 그리면서 어떤 형태와 내가 생각하는 감정과 느낌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그림을 그리는 표현을 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고 거기에 공통되게 작용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와 근거는 움직임이라고 봤습니다. 움직임이라는 말이 생각보다 쉬운 말일 수도 있고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감각은 어떤 다른 형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움직임 또는 어떤 사람의 움직임의 원동력이라는 건 생각보다 많은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당나귀 같은 사람들이라고 봤고 제가 만난 분 중에는
두봉 주교님이라는 분도 계셨고, 그 다음에 제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제 친구도 굉장히 다른 움직임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숨어 있을 원동력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존경스러운 부분이고요.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까가 굉장히 강력한 의문이기도 합니다. 두봉 주교님이라고요. 그분은 20살 때부터 한국에 오셔서 한국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사셨어요. 자기께 아무것도 없는 채로 살아가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이실까?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고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산다는 게 뭐지? 행복하다는 건 뭐고 소유하고의 관계는 뭐지? 나를 위하는 것과 남을 위하는 것은 뭐지? 라는 이런 생각들은요, 그렇게 매번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따뜻하고 강렬한 기회를 얻은 거에 대한 감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동에 너무 여러분들이 다 거들어서 도와주고 계셔서 지금 뭐 경이롭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사실은 각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제 개인적 감정으로도 야, 이게 하나씩 그 정성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고요.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 전시쇼라 그랬냐면, 많은 분들한테 즐겁게 보여주는 전시를 만들자, 쉽게 설명해주는 전시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은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보고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연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영화를 많이 보거나 뭔가를 비교할 수 있는 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많은 분들한테 설령 미술을 처음 보더라도, 미술관을 처음 오더라도 흥미로울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런 표현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겨우 이 정도의 친절구사, 안내일 뿐이지, 이게 무슨 형식의 파괴라든지 뭐 관객들을 당황스럽게 한다든지 그럴 의도 전혀 없어요. 조금이라도 즐거울 수 있는,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거 봤어? 뭔데? 박신양 전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하잖아. 어떤데? 겁나 커. 사실은 이런 과정도 다 전시쇼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이 전체가 전시인 거죠. 그림의 전시가 아닌가.